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분양률이 2%대에 머물러 있는 광양 세풍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 유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체 240만 제곱미터 가운데 올 초 1단계 49만 제곱미터가 조성된 광양 세풍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인하와 공영개발 방식 전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업종의 적정성을 분석해 유치업종 추가 입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입주한 외국인 기업에는 법인세나 취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찾고 있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지자체가 생태 보전을 위해 뜻을 모으면서 올해만 3천 마리가 넘게 순천만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칠면초 사이로 비치는 까만 자태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순천만에 자리를 잡은 흑두루미 떼가 본격적인 먹이 활동에 나선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흑두루미의 도래와 겨울나기는 이제 순천만의 독특한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을 토대로 한 풍부한 먹잇감과 염생식물이 제공하는 포근한 안식처는 흑두루미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안 전역을 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흑두루미가 더 넓은 지역에서 먹이를 먹고 지낼 수 있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800여 마리에 그쳤던 흑두루미는 지난해 2,100여 마리로 늘었고 겨울 손님이 연출하는 장관을 보기 위해 탐방객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깨끗한 경관과 계절의 힘에 이끌려 흑두루미들이 찾고 있지만 인간과 동물의 공생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특히 친환경 쌀로 이루어진 먹이 공급 등 지자체와 지역민이 생태보전의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흑두루미 개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마다 지역을 찾는 손님 맞이를 위해 친환경별을 곳곳에 뿌리고 가림막을 쳐주면서 수확기를 갓 벗어난 농민들도 더불어 바빠졌습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도 흑두루미 보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면서 순천만과 철새들이 생태적 교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남북 생태교류의 중심축으로서 남사르 습지도시를 알리는 매개체로서 흑두루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과 동물의 공생이 주는 의미 있는 교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와 중국 등에서 확산 추세에 있어 전라남도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도축장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도축장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물량을 늘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임상 관찰을 강화하는 등 도내 모든 도축장의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와 양동 농가들도 자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특화 작목인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새로운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새로운 지역의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수렴과 함께 축제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10월 말 4일간의 일정으로 고흥만과 유자공원 일원에서 주민소득 증대와 체류형 관광, 군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첫 유자 석류 축제를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낮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덤프트럭 교통사고 매년 수백 건씩 일어나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노동 현장을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덤프트럭이 외딴 길가에 서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선착순으로 일감을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집을 나선 겁니다. 일찍 나오면 뒤에 나온 차보다 한 탕을 더 할 수가 있죠. 힘들죠. 왜 힘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덤프트럭의 행렬은 각지에서 모여든 운전자들로 인해 점점 길어집니다. 네, 지금은 6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빛이 없으면 상당히 컴컴한 시각인데요. 이 공사 현장 앞에는 벌써 30대에 가까운 덤프트럭들이 줄을 섰습니다. 4시 하면 40분 시동 걸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거의? 네, 매일요.
매일 일요일만 이제 쉰다는데 매일. 근로기준법상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운전자는 기간급이 아닌 건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고용 형태입니다. 돈을 벌려면 잠을 줄이거나 끼니를 대충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출근한 운전자들의 퇴근 시각은 오후 5시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지만 유류비와 보험료, 차 할부금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한 달 내에 일해봐야 뭐 150, 200, 어쩔 때는 적자 보고 대출 받아고 할부 갚아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게. 더 큰 문제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도로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일감을 소화하려는 운전자들이 쪽잠을 자고 과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당 인건비를 줄이려는 건설업체가 중량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이 커 과속과 과적을 꺼리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짐을 적게 실어야지 저희는 차도 더 가볍고 또 기름도 더 적게 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많이 싣고 가라 많이 싣고 가라 그 소리만 하기 때문에. 과로와 과속, 과적이 일상인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현실. 열악한 고용 형태로 인해 도로 위 흉기가 되어버린 덤프트럭이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국회를 찾아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어제 황주홍, 송갑석, 김경진, 윤영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내년 예산안에 빠진 봉계 교차로 개선 등 7건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 2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131억 원의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기존 6개 버스 승강장 389개소에 이어 신규로 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승강장 10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또 주요 버스 승강장에 발열 의자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와 야간 조명 등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 편의를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매출 100조 원 규모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을 설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 강판 판매량 1,200만 톤을 달성하는 글로벌 자동차 강판 공급사로 발전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산학연 협력실을 신설해 광양과 포항의 벤처밸리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5,5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100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큰 해남군에서 올해도 유모차 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 규모는 조촐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차량 피하느라 평소 위험천만했던 길을 오늘만큼은 속 편하게 지납니다. 고향의 미래로 성장할 아이들의 행렬을 어르신 악대가 반겨줍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1명으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남군이 조촐하게 자축하는 유모차 축제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 등 우리 해남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2008년 전국에서 처음 출산정책 부서를 만든 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220여 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0여 곳에서 해남군의 사례를 교육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해남군도 고민이 큽니다.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세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비롯해 문화, 의료 분야의 취약함 때문에 젊은 부부가 타지로 유출되는 게 걱정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행사나 뭐 문화센터 이런 게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는 문화센터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양육이랄지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 아기 낳기 좋은 우리 해남을 만들어가는데 해남군은 출산과 여성, 보육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새로운 출산 보육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금 영산강에서는 때 아닌 조개 구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멀리 죽산보가 보이는 곳에 영산강이 강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강물 아래 잠겨있던 곳인데 어쩐 일인지 진흙이 드러나면서 뻘 아래 박혀있는 말조개와 펄조개 등 민물조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진흙에 박힌 조개들을 집어다 강물로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진 이곳 죽산보 일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천과 펄 등에 서식하는 조개류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죽산보 수문을 모두 열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 사이 구간의 강물 수심은 수문을 모두 열기 전에 비해 평균 2.85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변 쪽을 중심으로 얕은 곳에 살던 민물조개와 고둥 같은 어패류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강으로 살려보낸 어패류가 총 15만 개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이 수변에 어패류가 나타나는 즉시 보이는 대로 구제를 할 것이고 수변보 쓰레기도 완벽하게 처리해서 영산강 지역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는 이번 어패류 구제 작업을 두고 영산강의 생태계 복원 여부나 죽산보 수문 개방 효과를 평가하기에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죽산보 개방하고 나서 앞으로 좀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는 좀 관계 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산강 상류 승촌보의 수문은 지난해 11월 이미 완전 개방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죽산보 수문 개방을 유지한 다음 생태계 영향과 강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의 부작용을 조사한 다음 계속 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2년까지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완료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와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항만 개발에 들어가 내년 1월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웅천 15만여 제곱미터의 항만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클럽하우스와 문화, 상업시설 등 다양한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이 어제부터 20일 동안 상포지구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특별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가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시의회 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무원의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부는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140여 명이 설립자 이용화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 온통 뿌연 모습이죠. 안개에 미세먼지 또 곳곳으로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무척이나 탁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경기도 평택이 121, 전북 전주는 127, 서울 도봉구도 8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쪽 지방을 따라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경기와 인천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 산지로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 중북부 지방에 10에서 50mm, 그 밖에 내륙 곳곳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이번에는 비의 양도 오늘보다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도 이 비바람 덕분에 공기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8도, 전주는 11.1도, 부산은 15.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 16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